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제가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점은 그 언론 방송에서 얘기되지 않는 것을 제가 끄집어내나 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있는 자료 모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뜬금없이 그것을 만들어 갖고 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북미잖아요. 북미 시간으로 2시 몇 분부터 지금 여기 시간 7시 몇 분인데 그때까지도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이 동영상의 조회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430의 테슬라 뭐 어쩌고 그거에 대한 거는 99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거 보세요. 259뷰예요. 그 옆에 거는 89뷰입니다. 무슨 구자로 뭐 통일될 뭐가 있나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껄끄러운 것을 얘기를 했다 그러면 뭐 지오용하고 블랙스톤이라는 것일 텐데 뭐 그런 것이 언론 방송에 얘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것뿐인데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그 자료도 저는 그 SNS나 뉴스에서 얘기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그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미 오엘리안 사회로 갔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체제가 이미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쩝니까? 근데 요새 굉장히 다시 핫한 이슈로 스티브 비건이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준비가 돼 있다라는 소리를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지금 방문한 것은 그 일본이나 한국 가까운 친구들과 동맹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 면에서 그 얘기를 하나 봐요. 특별히 코로나19에 대한 거, 뭐 백신이나 치료제 원활한 개발 및 보급 뭐 이런 거를 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비건이 방한했을 때는 알렉스 왕이라는 사람하고 미미 왕이라는 이렇게 그 중국계스러운 그런 사람을 대동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알렉스 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이 알렉스라는 사람은 롬니 이쪽에 그 캠페인 그 과거에 오바마랑 붙었던 적이 있거든요. 롬니라는 사람이 그때의 그 대통령 캠페인 선거 캠페인에서 을 위해서 이제 일을 했단 말이죠. 이 알렉스라는 사람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드바이저로 일을 하는데 뭐 그것은 주로 뭐 그 국제무역 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에 속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하버드계가 상당히 친중적인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친중적인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일본 가는 것도 어떤 그런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걸 논하라고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롬니라는 사람, 밋 롬니라는 사람은 참 재미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그 흑인 그 Black Lives Matter 거기에 참여를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그 6월 7일 날 이렇게 거리 시위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 그 미국 상원에는 그 양당
양당 정치에 그 그룹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리드한 사람이 이 상원 의원인 미트 롬니인데, 미트 롬니는 그 공화당 속에서도 민주당스러운 데가 많은 사람이에요. 유타주 출신이기 때문에 유타주는 굉장히 그 민주당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교회에 개신교라도 그 교회 안에서 그 인종차별을 없애자라든지, 또는 그 뭐 흑인 애들도 막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미국에 가보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이 개신교 사람들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데 이제 롬니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냐면 트럼프에 굉장히 반대하는 쪽으로 추진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반 트럼프적인 데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린지 그레엄이라든가 마르코 루비오라든가 뭐 그런데 이 사람, 이런 공화당 사람이 미국 민주당 사람 들과 같이 그 반트럼프적인 일을 한단 말이죠. 크리스 쿤이나 팀 케인, 뭐 여기 있는 사람들, D라고 쓴 게 데모크라틱 민주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를 반대했었냐면요, 과거에 그 유럽에서 그 나토군을 축소시킨다라고 그 트럼프가 결정했을 때 그것을 반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얼마 안 됐죠? 트럼프는 뭐 럼니를 조금 조롱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그 조지 플로이드 그 시위에 갈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유럽에서는 그 파이프라인 문제가 있잖아요. 독일하고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지금 연결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같이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트럼프 생각인데요. 러시아에 의해서 컨트롤 당할 것이다, 독일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왜냐하면 독일이 그 에너지의 60-70% 정도를 러시아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있겠죠. 왜냐하면은 에너지 문제는 미국이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편이 또 미국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북한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은 7월 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VOA 거기서 나온 자료인데요.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국제적인 감시와 조사를 받아들인 경우, 북한이, 그리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동결하는 경우, 투명성을 증진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약속을 하는 경우, 뭐 이런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인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북한에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과거에 그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거 해주면 뭐 그러면 최종적인 평화협정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마일드한 상태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놀랬고요. 트럼프는 또 7월 9일 이거는 한국 뉴스 그거 같아요. 한국 그 날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기 뭐라 그랬냐면요. 그 모 TV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북한이 만나길 원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 도움이 된다면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볼 때는 남북 문제를 중국도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뭐 트럼프가 지금 대선이 11월이면 한 9월 달 정도에 이거를 뭐 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민심에 자극이 되도록 움직이려면 뭐 그런 생각이 그냥 저 혼자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과 독일은 거의 한국과 독일 간의 관계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공자학원을 맨 처음에 설립한 곳이 한국이라고 그래요. 한국 내에. 그런데 유럽에서는 독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것도 그 도이치방크에다가 뭐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봤다. 얼마 전에 그게 대대적인 뉴스가 됐었는데 그 대상국이 누구예요? 한국하고 독일이었단 말이죠. 그 말이 되나? 아무튼 그런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도 독일하고 중국하고 뭐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한국하고 중국하고도 또 뭐가 같이 비슷한 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중국의 경우는 독일의 경우는 그 동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한국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그거에 가중치를 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통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최대한 목적을 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쪽 저쪽 뭐 신경을 쓰고 내줄 것을 좀 내주고 뭐 이런 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메르켈이라는 인물은 되게 독특해요. 왜냐하면 그 동독 출신이고 사상적으로 굉장히 그 공산주의를 위해서 젊었을 때 거기 굉장히 많이 경도됐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유럽을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큰 큰 친구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어떻게 앞으로 이 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북한에는 중부지대의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그래요. 아주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이것은 가뭄은 곧바로 식량 문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에서 밀가루를 엄청 많이 수입을 해다가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글쎄요, 이거 식량 문제는 좀 국제적으로도 용인된 그런 인권 이전의 생존권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기회에 식량은 하고 의료 문제는 한국에서 좀 해결을 뭐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국제적으로도 그런 걸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북한이 이제 완전히 적국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세계적인 어떤 흐름 그것을 그 한국의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도 인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를 감지를 못할 때 결국은 뭐 자유우파라는 그런 세력도 힘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더 걱정됩니다. 그래서 소위 한국은 평화롭게 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지지하는 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를 자기 편으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한국의 우파라는 이념적으로 우파라는 세력도 그렇게 그다지 힘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남쪽은 중국과도 친하고 뭐 미국과도 친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면 무조건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정부가 왜 들었었을까? 왜 박근혜가 탄핵이 됐을까? 그 원인은 좀 더 국제적인 상황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